안녕하세요. 2025년 5월 마지막 주네요. 테슬라 소식들 많이 궁금하셨죠?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금융 뉴스부터 분석가 리포트, 유튜브까지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네, 이걸 바탕으로 당신의 테슬라 투자 전략, 단기부터 장기까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테슬라. 참 알쏭달쏭한 회사예요. 그쵸? 맞아요. 정말 그렇죠. 로보택시 같은 미래 이야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뛰다가도 또 당장 판매량이 좀 꺾인다 이런 소식 들리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네, 기대와 우려가 항상 공존하는 것 같아요. 이 흥미진진한 롤러코스터 같이 한번 타보시죠. 우선 가장 최근에 나온 뜨거운 소식부터 볼까요? 유럽 판매 실적이 좀 심상치 않다고요? 네, 그게 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인데요. 또 2025년 4월 유럽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그러니까 49%나 감소했어요. 와, 49%요? 거의 절반이네요. 네, 더 주목할 점은 유럽 전체 전기차 시장 자체는 성장했는데 테슬라만 유독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는 거죠. 그건 좀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경쟁이 정말 치열해졌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오래된 모델 라인업 문제도 있을 거고 경쟁사들이 좋은 신차를 내놓는 것도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가격 경쟁도 심하고요.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일론 머스크가 다른 일들 좀 내려놓고 테슬라 경영에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네, 맞아요. 뭐 투자자들 걱정을 좀 덜어주려는 제스처였을 수도 있고 실제로 발표 후에 주가가 잠시 반짝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도 역시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고 또 주목하는 건 로보택시 아닐까요? 캐시우드는 5년 안에 $2,600 간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현실은 좀 어떤가요? 글쎄요, 그 장밋빛 전망과는 별개로 넘어야 할 산이 꽤 많아 보입니다. 당장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미 유료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 기술 수준도 테슬라보다 앞서 있어요. 웨이모가 벌써 유료 서비스까지 하고 있군요. 네, 테슬라의 FSD, 완전 자율 주행 기술은 아직 운전자의 감독이 꼭 필요한 레벨 2 수준이거든요. 레벨 2. 반면에 웨이모는 특정 조건 하에서는 시스템이 완전 자율 주행을 하는 레벨 4 수준입니다. 이 차이가 사실 생각보다 커요. 레벨 2와 레벨 4, 그 차이가 크군요. 네. 물론 테슬라도 곧 텍사스 오스틴에서 소규모 테스트를 시작한다고는 하지만 규제 문제라던가 안전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웨이모가 그렇게 앞서 있는데 테슬라가 그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으로 정말 그 격차를 빠르게 메울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런 우려들이 실적에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보니까 자동차 부문 매출이랑 순이익이 꽤 줄었고 특히 영업이익률이 2.1%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게 좀 심각하죠. 2.1%면 차 한 대 팔아서 남는 돈이 정말 얼마 안 된다는 뜻이니까 가격 경쟁을 하기도 부담스럽고 R&D 투자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아직 현금은 많다고 하지만요. 370억 달러 정도?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로보택시나 AI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당장 판매 부진이나 수익성 악화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테슬라 주가는 종종 이런 재무적인 현실보다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면 머스크의 발언 한마디라든가 로보택시 테스트 시작한다더라 이런 뉴스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여왔어요. 맞아요. 당장 5월만 해도 주가가 22% 넘게 급등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올해 전체로 보면 아직 마이너스 수익률이고요. 현재 주가 수준, 특히 그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69배라는 건 이게 예상 순이익 대비 주가가 169배나 높다는 의미니까요. 네,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죠. 이건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특히 AI나 로보택시 같은 꿈에 투자자들이 정말 크게 베팅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봐야겠죠. 정확합니다. 아크 인베스트 같은 곳에서 제시하는 아주 높은 목표 주가는 사실상 로보택시가 대박 성공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제 조건이 그거군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격차 문제, 규제 문제, 웨이모와의 경쟁 등등 불확실성이 너무 크죠. 그리고 아무리 미래 기술이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 그 연구개발 자금은 현재 자동차를 팔아서 나오는 돈에서 상당 부분 충당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네, 이 자동차 판매 부분이 계속 흔들린다면 장기적인 꿈을 실현할 동력 자체도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떤 투자 선택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 자료들에서 나온 전략들을 좀 정리해 보죠. 네, 다양한 분석들을 종합해 보면 투자 기간별로 좀 다른 접근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단기, 그러니까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본다면요. 일단 좀 지켜보자는 관망 의견이나 아니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보수적인 시각이 많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로보택시 발표 같은 이벤트 전후로는 변동성이 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벤트 앞두고는 좀 불안정할 수 있죠. 네, 그리고 판매 실적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고요. 물론 이벤트 기대감에 한번 올라타보자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한데 급등한 후에 따라 들어가는 건 좀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꼭 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중기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는 어떨까요? 이때도 여전히 관망하면서 상황 변화를 좀 주시하거나 만약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 나눠서 사모으는 분할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 조정 시 분할 매수? 네, 핵심은 실적이 정말 회복되는지 그리고 로보택시나 뭐 얘기 나오는 저가 모델 같은 새로운 이야기들이 실제 성과로 좀 이어지는지 또 경쟁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눈으로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확인이 중요하군요. 마지막으로 장기, 그러니까 1년 이상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테슬라의 그 혁신적인 기술력이나 강력한 브랜드 파워, 그리고 AI, 자율주행, 에너지 같은 미래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을 믿는다면 매수 또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군요. 네,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위험 요인은 없는 건 아닙니다. 경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실적 변동성도 계속될 수 있으니 이런 점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정리해보면 테슬라는 여전히 눈부신 미래를 약속하는 동시에 또 만만치 않은 현실적인 과제들을 안고 있는 뭐랄까 두 얼굴의 야누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테슬라 주가가 종종 현재 재무 상태와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미래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니까. 네, 그렇다면 당신은 헤드라인 뉴스 말고 어떤 숫자 외적인 단서들을 통해서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그 원대한 미래 목표에 실제로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아, 숫자 외적인 단서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FSD 성능 개선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데이터 변화라던가 로보택시 관련해서 규제 승인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현황, 아니면 핵심 AI 인재들이 얼마나 회사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비재무적 지표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해석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단순히 주가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실제 진행 상황을 파악할 단서를 찾아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테슬라의 현재와 미래를 깊이 있게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투자 여정에 좋은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